캡컷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놓치면 후회할 12가지 필수 설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설정들만 제대로 마스터하신다면 여러분도 캡컷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오늘도 간결하면서도 치밀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첫 번째, 캡컷 PC 버전 실행을 시킨 다음에 상단에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버전이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 3.8.0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부분이 아니라면 이 옆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라는 멘트가 뜰 거예요. 이 부분을 톡 이렇게 눌러서 업데이트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캡컷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최신형으로 업데이트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상단에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있는데요. 이 설정이에요. 이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설정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캡컷에서 어떤 프로젝트 작품을 만들었다 하면 계속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 프로젝트들을 저장을 한 위치를 저장하는 공간을 선택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에 이렇게 이 폴더 안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PC를 다시 교체하거나 이랬을 때 이 부분에 있는 폴더를 백업 받으셔서 옮겨 놓으셔야 전에 이렇게 프로젝트 작업한 부분들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필요 없다고 하면 삭제하셔도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편집한 부분을 재편집을 원하신다면 꼭 이 저장하는 공간, 위치 확인하셔서 백업하셔가지고 PC 교체하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캐시 관리예요. 여기 보면 캐시 파일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캐시라고 하면 영상 편집 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캐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캐시 파일은 바로 영상 편집 과정에서 생기는 임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파일들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의 하드디스크 공간을 무심코 차지하게 되어 결국 편집 공간 부족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자동 삭제 하는 부분으로 30일이나 15일이나 60일이나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30일 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캐시 크기는 이 아래 부분에 용량 표시되죠.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휴지통 모양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 버튼 누르면 이 시점에서 임시 파일들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삭제 중 이렇게 100%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런 캐시 파일들은 영상 편집을 하면 항상 생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캐시 파일 관리만으로도 여러분의 편집 환경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공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벗어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자동 업로드 메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을 혹시 이렇게 켜서 이용을 하실 경우는 내가 작업하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캡컷에서 제공하는 용량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켜서 이용하시면 PC 버전과 온라인으로 작업할 때 앱에서 작업한 부분을 왔다 갔다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용량이 꽉 찼을 때 유료로 전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컷 앱과 PC 버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일이 없다면 이렇게 꺼두셔야 돼요. 켜놓고 이용하시면 일정한 용량이 꽉 찼을 때 유료로 전환해서 이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설정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다시 설정에 가서 다섯 번째는 이미지 기간이에요. 설정에 가서 편집 탭에 보시면 이미지 기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영상을 불러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지를 가져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길이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5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3초로 원하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3초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를 타임라인에 가져다 놓으면 무조건 3초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여섯 번째 목표 음량이에요. 이 부분은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볼륨이 마이크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좀 크게 들리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상을 촬영할 때는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률적이지가 못해요. 그런 경우에 선택을 해서 기본값 유튜브, 틱톡이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 편집할 때는 유튜브를 선택해 주시고 틱톡
올릴 영상을 편집하실 때는 틱톡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유튜브로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용을 했을 때 영상에 음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오디오에 보면 음량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음성이 담긴 영상이나 오디오 이 클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디오에 가시면 상단 오른쪽에 오디오에 가시면 음량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음량이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설정해서 저는 유튜브 쪽에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시는 거예요.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균형이 잡힌 음량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일괄적으로 볼륨 높이거나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음량을 균형 있게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일부 클립에서 볼륨을 좀 높여야 될 경우, 낮춰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해당 클립을 선택하시고 상단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오디오에서 오디오 탭에서 보시면 볼륨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측으로 가서 뭐 5나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물론 하나의 클립에 대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뭐 3개의 이 클립이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디오에서 볼륨을 동시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이 클립 음량에 따라서 음량에서 이 정도로 뭐 4로 선택하면 4데시벨 이렇게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절이 필요한 클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시거나 뭐 2개, 3개 이렇게 클립을 전체적으로 음량 조절하실 수 있어요.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 화면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려면 상단 왼쪽에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메뉴를 선택해 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에 들어가서 이어서 8번째 자유 레이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자유 레이어 기능을 활용하여 영상의 재미와 개성을 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 위에 자막을 넣고 또 자막 위에다가 영상을 올리고자 할 때 보시면 이 편집에 자유 레이어가 있어요. 자유 레이어를 켜놓지 않으면 텍스트 위에 영상 클립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 앞으로 영상이 보이고자 할 때예요. 그럴 때 얘를 선택을 해서 클립을 하나 선택해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복사해서 클립 위에 이렇게 텍스트 클립 위에다가 올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올라가지 않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검은 부분 톡 눌러서 오른쪽에 이렇게 세부 정보를 보시면요. 자유 레이어가 끄기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켜 놓으셔야만 이 위로 올라가서 텍스트 클립 위로 영상 클립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작업하는 부분 제가 전에 영상에도 담아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란에 해당 영상 올려놓을게요. 여기에서는 잠깐만 알려드리면 여기에서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끄기로 되어 있는 거를 수정하기 버튼 눌러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 설정이라고 해서 자유 레이어 지금 꺼져 있는데 이 부분 톡 눌러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이곳에서 아까 저희가 설정에 있었죠. 설정해 보시면 편집 탭에 있어요. 편집 탭에 자유 레이어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유 레이어가 켜집니다 해서 저장 버튼 그럼 저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시는데요. 자,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왜냐면 이미 편집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시더라도 자, 한번 보세요. 설정에서 편집 탭에 이렇게 켜져 놨더라도 적용이 안 되세요. 작업 중에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끄고 다시 설정해서 적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또 하나 방법 타임라인에 검은 부분을 톡 누르시면 세부 정보라고 보여요. 여기에서 수정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자유 레이어 이렇게 켜놓고 저장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영상 클립을 텍스트 클립 위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 레이어를 설정을 해 놓으셔야 원하시는 대로 클립을 이동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프레임 속도예요. 다시 설정 메뉴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프레임 속도라고 있는데 FPS는 초당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1초에 몇 장을 찍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택이 이렇게 30으로 되어 있으면 되세요. 이 상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10번째는 내보내기 사운드예요. 여기에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 저장할 때 상단 오른쪽에 이렇게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게 되죠. 내보내기가 완료가 되면 알림음이 울리도록 하는 부분인데 저는 보통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해서 이용하셔도 되세요. 항상 어떤 걸 선택을 하셨다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11번째 프록시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이 좀 길더라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프록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프록시는 여러분이 영상 편집의 세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데요. 영상 편집 시에 발생하는 버벅거림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마법 같은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사양이 낮은 컴퓨터로 4K 해상도의 원본 영상을 편집하려고 할 때 그 과정이 얼마나 무겁고 버벅거릴지 이 프록시를 사용을 하면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프록시는 낮은 해상도의 영상으로 편집 과정에서 버벅거림을 최소화해주고 이로 인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효율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고화질의 영상을 편집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프록시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저는 지금 휴지통으로 전부 요거를 비우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용량이 또 확인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체크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휴지통 모양을 눌러서 프록시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삭제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상도가 줄어서 편집하면 그대로 영상 저장을 할 때 해상도가 떨어진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염려가 되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편집은 이렇게 프록시 설정해서 진행을 하시고, 파일은 나중에 이제 편집이 완료가 됐을 때 이렇게 내보내기 할 때는 내보내기 버튼 눌러서 해상도가 4K라면 보통은 1080p로 되어 있는데요. 2K 4K 이렇게 있어요. 4K의 해상도로 영상을 찍어서 그대로 저장을 원하시면 프록시 설정하셔서 가벼운 부분으로 편집을 하시고, 저장을 할 때는 4K로 저장을 하시면 이 해상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4K는 알고 계시겠지만 용량이 큽니다. 1080p로 저장했을 때보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마지막 12번째는요. 메뉴에서 다시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 탭에 가시면 아래 부분에 한국어로 설정이 혹시라도 안 되어 있다면 한국어로 선택해서 저장 버튼 눌러서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혹시라도 잉글리시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잉글리시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한글로 보이는 부분들이 영어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장 버튼. 다시 시작하기 눌러서 이렇게 다시 캡컷 프로그램을 다시 재실행했어요. 메뉴들이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에 가서 세팅스에 가서 다시 언어 선택, 한국어 선택해서 세이브 저장하는 메뉴예요. 눌러서 다시 실행하겠다고 이렇게 영어에서 다시 한국어로 변경을 또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적용부터 언어 설정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영상 편집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유한 팁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도 고품질의 영상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프록시를 사용하는 것은 영상 편집의 마법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상 편집의 세계에서 끝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